자,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온 이제 그 새로운 연습 문제 학습지에 대한 이제 해설을 간단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 왜 문제가 안 보이지? 자, 마찰전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현상, 얘는 마찰전기에 관한 현상이 맞죠? 네. 겨울철에 자동차 손잡이를 잡을 때 불꽃이 튄다. 얘도 마찰전기 혹은 정전기라고 부르는 그 현상이 맞고요. 가전제품을 마른 걸레로 닦을 때 먼지가 다시 달라붙는다. 얘도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이 맞죠. 마찰전기라는 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에 의해서 전기적 현상을 띠면 모두 다 마찰전기 현상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네, 보죠. 2번 그림과 같이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를 마찰했더니 털가죽은 플러스 전화,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되었다. 왜냐하면 마찰을 하는 순간 털가죽에 있는 전자들이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전자들이. 따라서 플라스틱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많이 가진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털가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죠. 털가죽에서 빨대로 전자가 이동하였다. 얘가 맞죠? 1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고, 자, 빨대에서 털가죽, 이게 반대죠. 반대.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였다는 거 3, 4, 5, 셋 다 어쨌든 플러스 전하가 이동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3번은 모두 다 3, 4, 5는 모두 다 틀렸습니다. 네, 빨리빨리 넘어가 보죠. 자, 3번. 전하를 띤 두 물체 A, B를 가까이 하였더니 서로 청력이 작용하였다. 물체 A가 플러스를 띠고 있대요. 그리고 둘이 청력이 작용한대요. 청력. 밀어내는 힘. 그러면 같은 전하란 뜻이니까 B도 플러스 전하. 따라서 답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4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금속 내에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죠? 금속 내에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대전체를 금속에 가까이 할 때 금속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맞죠?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 아니죠. 봐봐. 우리가 금속 막대,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대죠. 대전체를 갖다 대죠. 이때 만약 얘가 플러스 대전체라면 이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 전자들이 막 몰려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먼 쪽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죠? 맞나요? 따라서 다른 종류가 맞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막대에 가까이 하면 반대로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다 반대쪽으로 밀려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원자핵만 남아서 플러스 전하가 되죠. 따라서 무조건 다른 종류가 유도된다. 따라서 답은 2번 기역, 니은. 자, 5번 봅시다. 원자의 구조와 대전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자의 구조와 대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왜 안 지워지지? 자,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다라고 했네요. 맞죠? 원자핵 주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있다. 맞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인력이 작용해서 원자가 서로 원자핵과 전자가 잘 흩어지지 않고 있다.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은 물체, 얻은 물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가 틀렸죠. 얘가 틀렸죠. 답은 3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럼 4, 5번 맞는지 봅시다. 4번.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한다. 마찰 전기의 원인이죠. 원인.
그 다음에 원자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양과 마이너스 전하양이 같아서 전기를 띠지 않는다. 이거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넘어갈게요. 6번. 마이너스 대전체를 검전기에 가까이 할 때 검전기의 금속판과 금속박이 유도되는 전하를 옳게 표시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순간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이 다 금속박 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금속박 쪽으로. 왜냐하면 청력에 의해서 모두 다 전자들이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뺏긴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금속판은 플러스를 띠고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벌어지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봅시다. 그림은 플러스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에 가까이 하였을 때 전하 분포다. 자, 지금 보니까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금속 막대 속에 전자들이 다 플러스 대전체에 이끌려서 인력에 의해서 지금 다 끌려왔네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여기가 오른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금속 막대의 전자가 왼쪽으로 끌려왔다. 맞죠? 금속 막대의 플러스 전하가 오른쪽으로 밀려났다. 아니에요. 플러스 전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마이너스 전하가 왼쪽으로 몰려가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오른쪽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 사이에는 인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죠. O.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풀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뭐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지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8번 봅시다. 8번에 전류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전류의 단위로 암페어를 사용한다. 맞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죠. 반대다. 자,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죠? 도선을 따라 이동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맞다. 답은 그래서 2번.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 내의 전자들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전류가 흐르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5번. 전류의 세기는 전기회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전류의 세기는 전하의 양이다. 전기회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 자, 이게 전류의 세기의 정의였습니다. 그죠? 자, 9번 봅시다. 그림 가는 수로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장치를 나는 전기회로로 나타냈다. 가와 나를 비유해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전류는 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다. 맞고 전기회로는 전기회로에서 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죠? 전지가 제공하는 것은 전압입니다. 근데 전압이란 본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죠. 따라서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바로 얘기해줘도 맞는 거죠. 자, 도선은 수로에, 전동기는 물레방아에 비유할 수 있다. 맞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3개 다 맞다. 자, 넘어가 봅시다. 10번. 자, 10번에 도선 속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운동 모습을 나타냈대요. 전자들이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끌리죠.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류는 전자랑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이동한다가 맞겠죠? 따라서 일단 3, 4, 5는 지워주시고 자, A, B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11번. 전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전압의 단위로는 볼트를 사용한다. 맞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그게 전압의 정의. 전지는 전압을 유지하여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죠? 전지는 전압의 공급원이죠.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을 제공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 자, 12번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한번 써줄 테니까 봐봐요. 자, 가는 펌프가 작동해서 수압 차, 즉 물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였고, 나는 이제 전지를 연결해서 전압을 제공해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해서 전구에 불이 켜진다는 건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걸 의미하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낸 거죠. 지금 비유해서 한번 관할을 설명해봐라 라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 이거 PPT를 못 만들어서 선생님 그냥 쓸게요. 자, 펌프가 작동하여 두 물통 사이의죠. 수압차 E를 유지하여 물을 계속 흐르게 하는 것처럼, 비유니까 뭐뭐 하는 것처럼 전기회로에서는 전지가 전압을 유지하여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함으로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다. 자, 글씨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 글씨체를 알아봐서 한번 써봅시다. 네, 선생님이 쓰는 동안 다 썼죠? 네,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그림은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5A에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값을 의미하니까 지금 여기 5, 따라서 보면은 여기 끝이 5인 얘네들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지 구해라. 그러면 지금 1과 2 사이에 가운데 있으니까 1.5, 아이고 이게 뭐야, 1.5A다. 답은 1.5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전류계와 전압계 14번 직접 연결해 봤으니까 이거 틀리면 진짜 너무 슬프죠. 그죠?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기역, 직렬로 연결했었고, 전압계는 회로에 니은, 병렬로 연결했었죠. 네, 넘어갑시다. 15번. 그림과 같이 전기회로를 연결하고 35ohm의 저항에 6V의 전원을 공급하였다. 전원이라는 건 결국 뭐 전압을 공급했다는 얘기죠. 볼트가 있으니까 전압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때 전류계로 측정한 전류의 세기는? 이라고 했네요. 자, 이거 오음의 법칙 쓰란 얘기죠. 그러면 I는 R분의 V죠. R은 35, 그 다음에 V는 6V네요. 그러면 얘는 5분의 1 암페어가 되고 0.2A 소수점으로 환산하면 자, 16번. 자, 16번 보면 그림은 여러 가지 금속에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이중 저항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저항이라는 것은 R은 I분의 V다. 오음의 법칙이죠. 전류분의 저항이다. 전류분의 저항이래. 전압이다. 이게 저항인데, 자,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금은 여기 이 그래프는 지금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 기울기잖아요.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죠? 얘가 기울기잖아, 보통. 우리 수학 배웠으니까 다 알죠? X축분의 Y축이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의 경우에는 전압분의 전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뭐야? 얘랑 거꾸로네. 얘랑 지금 두 개가 거꾸로네요. 그럼 거꾸로 오히려 기울기가 가장 작은 놈이, 전기 저항이 가장 작으려면 기울기가 거꾸로 가장 큰 놈이겠네. 따라서 답은 은이 되죠. 은. 얘들아, 그리고 전기 저항이 작다는 건 뭐야?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크다는 거죠. 자, 은 봐봐. 은 보면 지금 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가장 크게 흐르고 있죠. 맞나요?
전류가 가장 크게 흐르고 있어. 지금 구리, 알루미늄, 니켈, 철보다 훨씬 전류가 크게 흐르고 있죠. 따라서 전기 저항이 작다. 뭐 요렇게 그냥 대충 기울기를 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내지 않아도 경향성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7번.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 전류와의 관계와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 전류와의 관계. 자, 전압 전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저항 전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는 일직선이었죠. 그러면 얘네 3개 다 아니고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는 요 그래프였죠. 따라서 답은 2번. 여기 답은 1번. 얘들아 16번 답은 1번인 거 은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넘어가자. 18번. 자, 18번. 자, 봅시다. 그림은 도선 속에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모형이었죠. 구슬이 못과 충돌하면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못에 비유한다면 그 원자와 부딪히는 구슬이 나타내는 것은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 네, 19. 다음 중 1옴과 같은 값은 자, R은 I분의 V였어요. 그죠? 그럼 1옴이라는 건 1A분의 1V겠네요. 그러면 얘 그냥 나타내죠. 1V 분의 암페아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옴의 법칙을 그대로 그냥 서술하시오랑 비슷한 문제죠. 은근히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20번까지 여기서 해야 되네. 자, 20번도 봅시다. 30mA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전구가 있대요. 이 전구의 전압을 조금씩 크게 하다가 15V 전압을 걸었을 때 필라멘트가 끊어졌대.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30mA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30mA. 15V의 전압을 걸려주면 이 필라멘트에는 30mA의 전류가 흐른다. 저항은 얼마일까? 자, 저항 R은 당연히 I분의 V니까 I는 30mA. 근데 밀리암페아는 항상 암페아로 바꿔줘야 되니까 옴의 법칙 적용할 땐 0.03A죠. 따라서 0.03A 분의 15V. 얘 계산 한 번만 좀 자세히 보여주면 100분의 3A에 1분의 15V 이렇게 해서 번분수 하는 거죠. 5. 그럼 얘는 500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은 500옴입니다. 답. 자, 21번 봅시다. 그림은 같은 종류의 전구를 3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같은 종류의 전구라는 건 뭐야? 얘네 3개가 똑같은 전류, 똑같은 저항, 똑같은 전압이 걸리겠다. 요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전구가 저항이라고 하면 저항의 직렬 연결이죠. 저항의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 자, 그러면 우리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I1, V1, R1, I2, V2, R2, I3, V3, R3라고 합시다. 그럼 저항의 직렬 연결 전체 전류 I는 I1, I2, I3와 모두 같다. 그 다음에 전체 전압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다.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겠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자,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얘는 원래 이거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배웠었는데, 자, 전압은 저항과 비례한다. 이런 식도 배웠었죠, 우리. 이거 2개를 3개로 늘린 것 뿐이야. 근데 얘가 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얘네가 같은 종류의 전구이기 때문에 저항이 모두 같아요. 같은 종류의 전구라는 건 저항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항이 같다. 저항이 같으면 모두 같다? 전압이 같다. 저항이 같으면 전압도 같다. 비례하니까. 그죠? 전압의 크기는 같다. 5죠. A를 지나는 전류의 세기는 0.1A다. 지금 B를 지나는 전류의 세기가 0.1A고 직렬로 연결하면 모든 지점에서 전류의 세기는 같기 때문에 0.1A가 맞을 거다. 전구를 계속 직렬로 연결하면 B를 지나는 전류의 세기는 더 커진다. 자, 전구를 직렬로 계속 연결한다면 전체 저항은 점점 커지겠죠. 왜냐면 계속 더해질 테니까.
그러면 얘들아 저항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저항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니? 그죠? 전체 전류의 세기는 점점 작아진다. 어차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모든 부분의 전류의 세기는 동일하므로 전체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부분적인 전류의 세기도 작아진다는 얘기. 따라서 작아진다가 답입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억 봅시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개수가 많을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3개, 4개, 5개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점점점 작아져서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저번 연습 문제 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각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맞죠?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얘도 맞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23번 봅시다. 그림 가는 나침반 위에 직선도선이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아래에 이제 직선도선이 놓여있는 거래요. 나침반 아래에. 자, 지금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 방향은 모두 위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자, 지금 따봉 해봐야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따봉. 자, 따봉 위로 위에. 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면 지금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디로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나침반의 아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아래 방향일 때는 지금 이쪽 방향이 맞겠고 위에 있는 나침반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맞겠죠? 따라서 자침 N극 쪽 자침이 지금 N극 쪽 자침이 얘는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그죠? 밑에 있는 애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 가겠죠? 됐나요? 따라서 가의 경우에는 서쪽, 웨스트, 지금 W라고 적혀 있으니까 웨스트, 서쪽이라고 하거나 혹은 왼쪽, 서쪽이 안전하죠? 자, 나의 경우에는 이스트라고 써져 있으니까 동쪽이죠? 혹은 오른쪽, 그죠? 네, 이거 이해 안 되면 찾아올 순 없으니까 이제 카톡으로 연락하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에서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오른손으로 표현해봤대요. 자, A는 뭘까요? A.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항상 뭐야? 전류죠. B는 자기장.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 그리고 여기서 까먹은 게 있는데, 자, 얘들아, 이렇게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글로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방향을 서술하시오 이러면은 무조건 가는 서쪽이고 나는 동쪽이다 라고 서술하면 되는데, 얘를 만약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면 설명까지 해줘야 되죠. 설명도 풀 센텐스로 써줄 테니까 한번 봐봐요. 풀이 과정과 함께 이런 말이 있으면 풀이 과정도 써줘야 되는 거고, 그냥 계산해봐라 이러면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볼게요. 가의 경우 이렇게 좀 풀어서 써줘야죠. 가, 서쪽, 왼쪽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가의 경우 나침반을 지나는 자기장의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기 때문에 나침반 자침의 N극은 서쪽을 가리킨다. 얘들아, 가리킨다지,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경우 나침반을 지나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기 때문에 나침반 자침의 N극은 동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25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A와 B의 나침반을 놓았다. 자, 지금 보면 플러스 극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쭉 흘러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위쪽으로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자, 우리는 저 나침반 주위만 보면 되니까 지금 얘가 또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이렇게 보면 직선 도선 위에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자, 나침반을 여기 이렇게 좌우에 양측에 하나씩 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 테고,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는 이쪽에서는 이쪽,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둔다는 거죠, 지금.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N극 쪽 자침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위쪽. 따라서 여기서는 S를 가리키니까 지금 남쪽, A에서는 남쪽을 가리키고 있고 B 나침반에서는 지금 N이니까 지금 북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연습 문제 풀이였습니다.